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어떤 느낌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요, 밑빠진 항아리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계속 비용을 써가지고 이제 CPI를 써가지고 이제 물을 계속 떠오는 거예요. 이렇게 목표치가 안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나요? 부장님한테 혼나죠. 안녕하세요 플레이어 여러분, 서혁준입니다. 게임업계 현업자들과 함께 게임 개발자, 취업 트렌드부터 미래까지 다양한 얘기들을 함께할 팟캐스트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임성기 대표님을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너무 얘기를 잘 해주셔가지고. 무슨 말씀을 워낙 잘 이끌어 주시니까. 아닙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좀 저번 시간보다는 조금 더 딥한 얘기들을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면접과 취업에 대한 얘기였다면, 오늘은 조금 더 딥하게 게임 업계 트렌드 시장과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선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저희가 회사에서 이제 보통 목표를 잡을 때 KPI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게임 회사의 KPI가 좀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KPI 약자 좀 궁금한데, KPI 요? 약자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PI가 뭐냐면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핵심 성과 지표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게임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KPI는 우선은 일단 액티브 유저 수, DAU, 그다음에 WAU, 그다음에 MAU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DAU는 말 그대로 데일리, 일간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WAU는 이제 주간. MAU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 monthly, 월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회사마다 표현하는 방식은 좀 다 다른데요. 결제율,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액티브한 유저 대비 이제 결제 유저 몇 명인지, 그다음에 그 숫자를 이제 환산해 보면은 결제율 퍼센테이지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ARPPU, 그다음에 Average Revenue Per Payment User. 네, ARPP라든지 그 다음에 ARPU, Average Revenue Per User라든지 이 두 가지 지표들도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마케팅 쪽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CPI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CPI가 뭐냐면 이제 그 Cost Per Install. 네, 설치까지의 인당 비용이 좀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게임 산업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어떤 느낌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요, 밑빠진 항아리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계속 비용을 써가지고 이제 CPI를 써가지고 이제 물을 계속 떠오는 거예요. 네, 그럼 이 물이 여기에 이제 고여 있는 동안 물을 마시는 건데, 왜 밑빠진 독이라고 이야기했냐? 리텐션, 즉 빠져나가는 유저. 그러니까 잔존에 있는 유저는 이게 100%일 리가 없거든요. 아무리 좋은 게임이라고 해도 리텐션이 100%는 없습니다. 유저는 빠지니까. 네, 유저는 빠지니까요. 그래서 밑빠진 독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리텐션, 즉 잔존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D2 리텐션, 그다음에 D7 리텐션, 그다음에 D14 리텐션, 그다음에 D30 리텐션, 그다음에 D60 리텐션 같이 해서 이제 조금 중요한 KPI다라고 이제 좀 보기는 합니다. 그럼 이제 게임 회사별로 이런 이제 그 각 이제 포인트별로 이렇게 그래프가 쫙 나오겠네요. 네, 그래프가 쭉 있죠. 대부분은 이렇게 떨어지겠네요, 그죠? 회사마다 다르고요. 게임마다 좀 다른데요. 국가마다도 좀 차이점이 좀 있긴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저는 좀 아무래도 일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서 조금 이제 이렇게 좀 꾸준히 유지되다가 콜라보 같은 거 이제 잘 치면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좀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순위 역주행이 그렇게 잘 일어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리니지의 제국이었던 시절에서는 항상 리니지가 1등이었었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순위권이 매일매일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생태계적으로는 어디가 좀 더 건강하냐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보다는 변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확률이 좀 더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네. 그렇다 보니까 건강한 생태계는 아무래도 좀 이런 말씀 드리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한국보다는 일본이 좀 더 건강한 생태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순위가 자주 변하니까요. 그러면 이게 지금 순위가 계속 이제 변하는 그런 시장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게임 회사도 지금 미래 전망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밝은 전망으로 보시진 않는단 말이죠. 좀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회사마다 그 이제 각 성과들을 관리하기 위한 것들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각 이제 파트별로 각 이제 그 지점마다 뭔가 이렇게 목표치가 안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나요? 부장님한테 혼나죠.
나에게 맞는 공통이군요. 일단 깨지고요. 예. 네. 근데 어떻게 대응을 하냐라고 했을 때에는 찾아봐야죠. 일단 원인을 좀 찾아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유저의 이탈이 좀 크다. 그러면 어디에서 이탈하는지 이제 이탈 구간을 볼 수가 있거든요. 유저의 행동 로그를 분석을 해서 그 이탈 구간에 특정한 거를 심어주는 거죠. 이를테면 공짜 가차권 10장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지표적 대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도 개선이 안 됐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통 그런 경우에서는 그러면 추정을 잘못한 거잖아요. 추적을 잘못했다. 그러니까 네. 원인 분석을 잘못했다는 그렇죠. 거죠. 원인이 잘못된 거잖아요. 다시 이제 거기부터 그러면 뭐지? 왜 개선이 안 됐지 여기가? 그리고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우리가 당면한 문제점이 뭐냐 그래서 사실상 라이브 서비스 같은 경우에서는 지표를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뭐지를 계속해서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순환을 할 수는 없을 테니까. 언제나 순항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계속해서 그래프가 서서히 빠집니다. CPI는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신작일 때 신작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노출 대비 들어오는 유저가 서비스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서 그렇다 보면은 이제 유저를 목격하는 단가 자체가 높아진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지표적 대응 관점에서는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런 잘 대응을 하는 친구들이 좀 좋은 대우를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발자로 도전하는 친구들한테는 어떤 걸 좀 권해주고 싶다. 일단 저한테는 뿔뿔보다는 C샵이 좀 더 쉽고 편합니다. 편리한 부분이 좀 더 용이한 부분이 좀 더 있지 않나? 저는 C++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C샵을 선택할 겁니다.